최근 구글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발표를 하나 했죠. 이게 진짜 기술 혁명의 시작일까요? 아니면 그냥 좀 과장된 걸까요?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문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요. 자기네 양자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걸로 계산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가 무려 3.2년이나 걸릴 계산을 해치웠다는 겁니다. 3년 넘게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냈다. 와,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죠? 그러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와, 그럼 진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온 건가? 바로 이 질문, 오늘 여기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구글이 뭘 해냈다고 하는지 그 발표 내용부터 봐야겠죠? 윌로우라고 불리는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가 도대체 어떤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네이처지에 논문이 딱 실린 건데요. 이 윌로우라는 칩이 어떤 새로운 양자 계산을 단 2시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. 근데요,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. 똑같은 계산을요,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한테 시키면 무려 3년이 넘게 걸릴 거라는 거죠. 3년 대이 시간. 네,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. 이번 발표가 대단한 건지 아닌지 알려면요. 꼭 알아야 할 개념 2가지가 있거든요. 이게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바로 양자 우월성과 양자 이점이라는 건데요.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과장이냐 현실이냐를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.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양자 우월성은요,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를 만들었어!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. 뭐 그 차가 아직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. 반면에 양자 이점은 그 빠른 차로 진짜 사람들을 출퇴근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전문가들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월성도 물론 대단한 과학적 성과죠.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양자 이점이라는 겁니다. 아쉽게도 그건 아직 10년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구글이 달성했다는 이 양자 우월성이라는 거 도대체 뭘 계산했길래 가능했던 걸까요? 그 비밀은 양자 메아리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알고리즘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. 네,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. 비시간 순서 상관자라고 부르는 OTCK라는 값을 잰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 양자 세계의 나비 효과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걸 추적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양자 메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. 자,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? 먼저 양자 시스템을 일부러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요. 그리고 나서 딱 하나의 큐비트만 살짝 건드려줍니다.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는 것처럼요. 그 다음이 재밌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꾸로 되돌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그 작은 돌멩이가 어떤 물결, 즉 메아리를 남겼는지 측정하는 거죠. 아니,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다는 걸까요? 일반 컴퓨터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요? 그 이유는 이 양자 메아리 과정에서 수많은 양자 상태들이 마치 파도처럼 서로 겹치고 부딪히면서 신호가 막 증폭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 일반 컴퓨터는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파도의 움직임을 일일이 다 계산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. 좋아요.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알겠다. 어려운 계산인 건 알겠는데, 그래서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?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자, 이제부터 이 추상적인 이론이 어떻게 현실 세계와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해밀토니안 학습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. 방금 본 양자 메아리 기술을 응용하면 분자처럼 아주 작은 세상의 속성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세상을 들여다보는 초고성능 현미경처럼 쓰는 거죠. 그리고 구글은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습니다.
자신들의 윌로우 칩으로 유기 분자의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분자 구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결국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물론 이번 실험 하나만으로 기존 컴퓨터를 압도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. 하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정말 엄청나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더 효율적인 촉매를 만들거나 심지어는 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그 광합성의 비밀을 푸는 데까지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는 곳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어쩌면 분자과학 분야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구글의 발표 내용, 그 기술적인 의미,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죠. 우리는 이 양자혁명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?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번 구글의 성과, 분명히 양자 컴퓨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, 그러니까 모든 척척 해결해주는 맞는 컴퓨터가 나오려면 아직은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조금 길게 느껴지시나요? 하지만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또 생각보다 금방 올지도 모를 일이죠.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은 딱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. 첫째, 보안 문제입니다.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암호를 다 풀어버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양자내성 암호로 갈아타야 한다는 거죠. 둘째, 지금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도 자꾸 써보면서 경험을 쌓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. 바로 기대치 관리입니다.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. 이번 구글의 발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양자 컴퓨팅의 발전 시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진정한 양자 이점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. 질문은 이것입니다.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.